안녕하세요. 코딩 테스트 합격자 되기 2주차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본 과정은 코딩 테스트를 처음 준비하는 분들의 그 기본 실력을 탄탄히 하기 위한 스터디고요. 여기서 진행하는 뭐 그림이나 여기서 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그림이나 아니면 설명들은 여기 보이시는 코딩 테스트 합격자 되기 파이썬 편에서 많이 발췌했으니까 많이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리스트, 딕셔너리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책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그 일단 파이썬을 한 번 정도 간단하게 보신 분들을 위한 그 코딩 테스트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듯이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림이 굉장히 많다는 거는 어,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가장 잘 전달드리기 위해 그림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이 그림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나씩 그려가면서 그 진행하시면 좋은데 그 코딩 테스트를 실제 문제를 푸실 때 중요한 게 문제를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용할 알고리즘 자료 구조가 어떻게 동작할 건지 도식화를 해보면은 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알고리즘 설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요. 이런 것들을 아마 이 책을 보시면은 굉장히 네, 잘 능숙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로 소개해드리고 책을 구매하실 분들은 이 QR코드를 찍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책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다 보고 싶은 분들은 제가 180페이지 정도까지 공유를 드렸어요. 회원가입은 따로 하실 필요 없이 공유 드렸으니까 이 QR코드를 찍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으신 분들은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자와 소통하기는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린데요. 일단 다 무료이고요. 네. 일단은 가장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그 카톡방인데요. 책에 대한 질문이나 알고리즘 관련 내용들을 그 저자에게 바로 질문하고 제가 답변 드리는 그 카톡방이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48명이 있어요. 네. 들어오실 분들은 여기 QR코드 찍어주시면 되고, 여기는 제가 운영하는 그 네이버 카페인데요. 여기도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스터디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네, 무료입니다. 여기도 무료이고 그 이쪽 부분은 여기 부분은 제가 그 프로그래머스 문제를 풀면서 그 해설 코드를 정리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코딩 테스트를 처음 준비하실 때 꼭 필요한 그 자료 구조 알고리즘 들에 대한 예시 코드를 자세한 설명과 함께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역시 이 QR코드를 찍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책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은 리스트와 딕셔너리를 배울 건데요. 먼저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스트는 가장 큰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 꺽쇠를 통해서 선언한다는 것, 그리고 데이터의 순서가 있는 변경 가능한 컬렉션이라는 거예요. 변경 가능한 컬렉션이라는 거는 그 뮤터블, 그 파이썬에서 보면은 변경 가능한 컬렉션이 있고 변경 불가능한 컬렉션이 있는데 변경 가능한 컬렉션 같은 경우에서는 뮤터블 객체라고 하고요. 변경 불가능한 컬렉션은 이뮤터블 객체라고 하는데 객체? 객체보다 파이썬이가 컬렉션이라고 하는 게 더 편하겠네요. 네, 컬렉션입니다. 그렇고 리스트는 변경 가능한 컬렉션이에요. 그리고 데이터의 순서가 있고요. 데이터의 순서가 있다는 거는
그 여러분들께서 쉽게 아는 배열 있잖아요. 배열처럼 그 숫자 인덱스를 써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적 배열로 구현되어 있다는 거는 음, 그, 그 크기를 어, 내부에서 알아서 관리한다는 거 의미예요. 만약에 뭐 크기가 모자랄 것 같으면은 뭐 예전에 다른 뭐 씨뿔뿔이나 그런 동적 그 배열 같은 경우에서는 사용자가 관리할 때도 있었는데요. 그 뭐 유연산자 같은 거 사용할 때는 사용자가 이걸 관리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물론 STL을 쓰면은 관리를 안 해도 되죠. 뭐 이런 것처럼 어 그 사용자가 사이즈를 알 필요 없어요. 사이즈를 알 필요 없다는 거는 그냥 원소를 추가, 삽입, 삭제 이런 거를 하면 되고 내부가 어떻게 관리되어 있는지는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를 간단히 설명한 이유가 제가 뒤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기 때문입니다.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리스트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스트의 특성. 잠시만요. 일단 첫 번째 특성. 여기 이 중요 표시를 한 거와 같이 이 보시면은 빨간색을 보시면요. 이 리스트를 선언할 때 이 꺽쇠를 활용해서 선언했고요. 꺽쇠 안에 꺽쇠 안에 잠시만요. 꺽쇠 안에 이렇게 뭐 배열의 원소를 1, 2, 3 이렇게 콤마를 기준으로 원소를 이렇게 네, 선언한 걸 볼 수 있죠. 이 1, 2, 3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리스트가 선언이 됩니다. 네, 리스트가 이렇게 선언이 됐죠. 그리고 이 아이디는요. 이 파이썬 문법인데요. 빨간색이 닿게 아이디 한 다음에 이 변수를 집어넣게 되면요. 이 변수의 주소값이 나와요. 변수의 주소값이 나와요. 리스트 0의 주소값, 리스트 1의 주소값, 리스트 2의 주소값. 아까 앞에 아까 잠깐 얘기했죠. 순서가 있다고 했죠. 순서가 있다는 거는 이렇게 이 배열처럼 인덱스로 접근할 수 있어요. 네. 보시면은 리스트 0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여기까지는 다 같을 거예요. 뒤에만 보시면 돼요. 32씩 이렇게 규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메모리 주소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규칙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 여기 말했던 그 배열처럼 이 바로바로 그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위치를 계산할 수 있겠죠. 각 원소마다 이 메모리 주소의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위치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인덱스를 활용해서 특정 리스트의 원소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값을 찍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뭐 리스트 0은 1, 리스트 1은 2, 리스트 3, 3 이렇게 네, 값을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특성을 보면요. 어, 리스트가 아까 변경 가능한 객체라고 했잖아요. 변경 가능한 객체이기 때문에 변경 가능한 객체의 특성이 이 기존에 있는 이 기존에 있는 리스트에 뭔가 이렇게 추가 삽입 삭제를 하잖아요. 원소를 하나 추가했죠. 이럴 경우에 변경이 불가능한 객체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 뭔가 추가되고 삭제될 때마다 객체를 새로 만드는 이 전체를 새로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리스트 같은 경우에서는요. 뒤에 원소를 추가해도 그냥 리스트 자체가 변경 가능한 객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네, 기존에 있는 1, 2, 3 리스트가 유지된 채 뒤에 4가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모리 주소값도 일정하죠. 추가된 것도 보면은 68에서 200 기존과 같이 플러스 32씩 된 걸 보시죠. 연속적으로 잡혔죠. 중요한 거는 연속적으로 잡혔다. 메모리 주소 간격이 일정하게
연속적으로 잡혔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 접근할 수 있고 인덱스로 접근할 수 있다. 그것은 여기 보시면은 배열의 원소가 아니 그 리스트의 원소가 하나 뺀 뒤에 뭔가 원소가 하나 추가돼도 이 연속성은 깨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인덱스로 접근할 수 있다. 이겁니다. 보시면은 리스트 1은 5. 인덱스가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리스트 1이라는 거는 여기 두 번째 원소를 의미하죠. 역시 변경 가능한 객체이므로 이 기존에 있는 객체를 유지한 채 값만 바뀌어요. 2가 5로 그냥 바뀌는 겁니다. 여기 있는 객체 값이 바뀌는 거예요. 네, 메모리 주소 다 유지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임의 접근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변경 가능하므로 뭐 뒤에 원소를 추가하거나 중간에 있는 원소를 값을 바꾸거나 할 때 뭐 리스트가 뭐 새로 생성되거나 객체가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는 그 리스트의 형태를 유지한 채 뒤에 추가되거나 중간에 있는 값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를 생성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이렇게 그냥 네, 이 꺽쇠, 이 각진 꺽쇠를 활용해서 선언하면은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선언이 됩니다. 가장 간단하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요. 약간 복잡한데 이거를 약간 이 내부에 있는 식을 리스트 컴프리hension이라고 하는데요. 리스트 컴프리hension이라고 하는데 잠시만요. 리스트 컴프리hens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 리스트 안에 반복문을 써가지고 원소 리스트 안이 원소를 초기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for x in range 5라고 되죠. 렌지 5라는 거는 0부터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겠죠. 0, 1, 2, 3, 4 렌지 5가 의미하는 건 이거예요. 렌지 5가 의미하는 건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x라고 하기로 했어요. x는 0, 1, 2, 3, 4입니다. x가 0, 1, 2, 3, 4인데 우리는 x의 제곱을 반환할 거예요. 이 문법이 해석이 되시나요? 렌지만 해석하면은 0, 1, 2, 3, 4이고 0, 1, 2, 3, 4이고 이거를 우리는 x라고 하기로 했어요. x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반환하는 거는 x의 제곱입니다. 0의 제곱은 0이고요.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9, 4의 제곱은 16.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다섯 개이고 각각 원소가 0, 1, 4, 9, 16인 리스트가 네, 생성이 하나 된 겁니다. 리스트 컴프리hension도 한번 익혀두시면 좋아요.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이거를 여러 개 해보세요. 제곱이 아니라 뭐 3의 배수, 3의 배수인 것만 뭐 골라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짝수, 0, 1, 2, 3, 4 중에 짝수만 리스트에 네, 그렇게 초기화하게 또 해보시고, 홀수도 한번 해보시고, 네, 리스트 컴프리hension을 활용해서 이 정도 한번 더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네, 이렇게 얘를 하나 선언해 놓고 곱하기 5 이렇게 곱하기 연산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네, 0이 5개짜리가 생겨요. 0이 하나짜리를 곱하기 5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봅시다. 음, 비슷한 건데요. 이 리스트 이 함수를 활용해서도 쓸 수 있다. 이건데요.
렌지 1, 3이면은 1, 2, 3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렌지 연산자를 안에 사용해서 그러니까 리스트 함수 안에 렌지 함수를 써가지고 초기화를 할 수 있다. 렌지 1, 3 하면은 1, 2, 3 이런 리스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 리스트 함수 안에 이게 문자열을 넣으면은 이 각각의 리스트 함수 안에 이 문자를 넣으면은 이 CAP에서 이 각각의 문자 있죠. 각각의 문자가 하나의 원소로 해서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코딩 테스트에서 뭐 문자를 하나 받아요. 근데 각 문자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각 문자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이 문자 이 문자를 받은 거를 각각의 각각의 문자로 분리해서 리스트 타입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리스트 함수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스트를 생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스트의 원소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리스트 ARR이란 리스트가 있으면요. 우리는 인덱스가 처음에 0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잡히고 0번째 인덱스는 ARR 0, 첫 번째 인덱스는 ARR 1 이런 식으로 ARR 5까지 접근할 수 있고요. 이것들을 주소값을 이 실제 메모리에 잡히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잡힌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연속적으로 메모리가 잡히기 때문에 인덱싱을 할 수 있다.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네. 그 다음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인덱싱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양수 인덱싱은 다른 데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인덱스가 음수인 경우도 파이썬을 지원합니다. 음수인 경우는요. 이 이런 식으로 돼요. 마이너스 1은 뺀 뒤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양수 인덱스 같은 경우에서는 0부터 시작하죠. 근데 음수 인덱스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달라요. 네. 다른 거는 뭐 인덱싱 하는 거는 뭐 문제 없고요. 양수는 많이 봤으니까요. 음수도 된다는 거. 파이썬은 음수도 된다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활용한다는 거를 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뒤에서 조금 더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덱싱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슬라이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덱싱이란 거는 리스트의 특정 원소 하나에 접근하는 거잖아요. 근데 슬라이싱은 원소 하나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범위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 범위에 있는 리스트에 접근하고 싶다.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인, 리, 그 슬라이싱 같은 경우는 이 콜론을 이용하고요. 콜론을 활용해서 어, 특정 범위에 있는 원소를 가져올 수 있다. 원소 하나가는 이 오타입니다. 네, 제가 수정을 할게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A 콜론인 경우에는 인덱스 A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A 콜론 B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그러면은 리스트의 인덱스 A부터 B-1까지를 의미해요. A부터 B-1까지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A 콜론이라는 거는 A 다음에 여기가 비어 있는 거예요. 공란으로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인덱스 A에 있는 원소부터 끝까지 있는 원소를 의미해요. A부터 끝까지 있는 원소를 의미해요. 네, 원소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만 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것도 비울 수 있어요. 이거는 맨 처음 원소부터 인덱스 A-1까지의 값을 그 리스트의 원소들을 의미해요. 뒤에 있는 값의 인덱스는 포함하지 않아요. 이거에 바로 직전까지가 포함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둘 다 이렇게 비워 놓으면은 전체를 의미해요. 한번 볼게요. 마이리스트 1에서 3. 1에서 3. 그러면 뒤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죠. 얘는 뒤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1에서 2 여기가 되는 거고요. 잠시만요. 양수니까 이렇게 안 헷갈리겠죠? 1,3 얘는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2, 3이 찍혔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앞에, 숫, 앞에 숫자가 더 크면요. 안 돼요. 빈 리스트를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도 중요해요. 이 콜론을 쓸 때는 연속적으로 잡으려면은 작은 값부터 써줘야 돼요. 앞에 값이 커버리면은 이렇게 빈 리스트가 반환됩니다. 그리고 2 콤마 땡, 2 콤마 땡 여기부터 뒤에가 비면은 끝까지라고 했죠. 그러면은 3, 4, 5가 되겠죠. 3, 4, 5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렇게 되고 콤마 이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있는 2는 포함 안 한다고 했죠.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콤마 2는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마이너스 2는 여기죠. 그렇죠? 마이너스 2에서 끝까지 하면은 4, 5 이렇게 되죠. 이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2, 이 뒤에 있는 건 포함 안 되죠. 뺀 뒤에 있는 건 포함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네, 2,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 제가 아까 앞에 있는 게 무조건 커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빈 리스트가 반환되죠. 그 다음에 앞에 건 비어있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뒤에 있는 건 값은 포함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2. 얘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비어있고 마이너스 1.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은 포함 안 되죠. 뺀 뒤에 있는 건 포함 안 되니까 그 전까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끝까지 마이너스 1에서 끝까지 5밖에 없죠. 네. 그리고 둘 다 비우면은 뭐 전체를 가리킨다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인덱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리스트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펜드인데요. 어펜드의 인자로는 값, 값이 들어와요. 아이템이 들어와요. 그래서 리스트의 뺀 끝에 아이템을 추가할 수 있어요. 이 함수의 반환값은 없고요. 리스트에서 뺀 뒤에 원소를 추가할 때 시간 복잡도는 5,1입니다. 리스트의 시간 복잡도를 고민하실 때는 배열이랑 똑같다고 고민하시면 돼요. 배열의 원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뺀 뒤에 원소를 추가하는 거는 앞에 있는 원소에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그러므로 네, 그냥 5,1이 됩니다. 이걸 그림으로 나타낸 게 이건데요. 기존의 리스트를 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다음 어펜드 5를 해요. 얘가 추가되죠. 그러면은 이 기존에 있는 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렇죠? 기존에 있는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냥 뒤에 추가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는 5, 1이 됩니다. 출력해 보면은 1, 2, 3, 4, 5가 출력되죠. 추가된 원소가 반영됐죠? 맨 끝에. 다음으로 팝. 팝은 인자가 있는 버전하고 인자가 없는 버전이 있는데요. 인자가 없는 버전은 리스트 원소의 맨 끝에 아이템을 삭제. 맨 끝에 아이템 삭제한다. 맨 뒤에 원소를 삭제해요. 이렇게 있는데 팝을 하면은 이 뒤에 있는 4가 삭제가 됩니다. 이 삭제하고 팝은 반환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list.pop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프린트로 찍어보면은 이 팝에서 내가 삭제하는 원소인 4를 반환합니다. 지금 4를 삭제하고 있으니까 4를 반환해서 4가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삭제한 다음에 다시 리스트를 찍어보면은 4가 삭제되었으니까 1, 2, 3이 출력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리스트에서 1, 2, 3만 남았으니까요. 네. 팝은 맨 뒤에 있는 아이템을 삭제하고 반환값이 있어요. 반환값은 삭제한 원소이고 팝 역시 시간 복잡도는 5, 1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뒤에 있는 게 삭제가 될 때 앞에 있는 거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시간 복잡도는 5, 1이 됩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팝인데 앞에 숫자가 있죠. 앞에 숫자가 있습니다. 얘는 리스트에 0이란 거는 인덱스예요. 인덱스인데 리스트의 인덱스인데 제가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0, 0이란 거는 리스트의 맨 앞에 있는 인덱스를 의미하죠. 그래서 0을 가져왔고요. 팝 0을 하게 되면은 리스트의 맨 앞에 아이템 삭제합니다. 반환값 역시 삭제하는 원소이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별표를 쳐야 될 거는 시간 복잡도가 5n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이 팝 인재가 없는 팝을 호출할 때나 팝 0을 호출할 때나 그 코드상으로는 비슷비슷하잖아요. 코드상으로는 비슷비슷한데 인자가 없는 팝, 그러니까 뺀 뒤에 있는 원소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리스트 경우 시간 복잡도가 5, 1이지만 뺀 앞에 있는 원소를 삭제하는 경우 시간 복잡도가 5n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팝 제로를 할 때마다 시간 복잡도가 5n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정도 시간 복잡도는요. 여러분들의 코드가 패스가 될지 페일이 될지 이거를 판가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판가름은 아니고 이거를 네,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 복잡도예요.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맨 앞에 있는 원소를 많이 삭제하는 경우에는 리스트가 아니라 다른 거를 고민해 보셔야 되고 제가 이거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복잡도가 5n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머지는 다 설명이 똑같고요. 맨 앞에 있는 원소가 삭제되잖아요. 네. 맨 앞에 있는 원소가 삭제되면은 리스트는 아까 배열과 동일하다고 했죠. 그러면은 배열의 속성을 유지해야 돼요. 배열의 속성을 유지한다는 거는 이미 접근, 인덱스를 통해서 리스트의 원소에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인덱스는요, 무조건 0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맨 앞에 있는 원소가 삭제되면요, 이 뒤에 있는 원소가 하나씩 전부 이동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n개의 원소가 있어요. n개의 원소가 있고 이 맨 앞에 있는 원소가 삭제됐어요. 그럼 이 여기 있는 원소는 n-1개잖아요. 이 원소가 하나씩 다 앞으로 당겨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되게 많이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네. 시간 복잡도가 5n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삭제됐기 때문에 출력하면은 2, 3밖에 안 남겠죠. 네. 그 다음에 리무브 아이템. 얘는 맨 앞에 나오는 아이템을 삭제합니다. 반환값은 없어요.
중요한 거, 뺀 앞에 있는 맨 처음 나온 아이템을 삭제합니다. 얘는 뺀 뒤에 있는 원소가 삭제될 경우 시간 복잡도가 ON이 되겠죠. 네, ON. 시간 복잡도 ON입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원소가 1, 3, 11, 7, 11 이렇게 있죠. 근데 list.remove 11을 했어요. 하면은 앞에서부터 찾아요. 11이 아니네? 3도? 11이 아니네? 11이네? 하고 얘를 삭제하는 거예요. 얘를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건 이제 이렇게 땡겨지긴 하겠죠. 뒤에 있는 원소가 땡겨지는 것도 비효율적이지만 중요한 거는 이 뒤에 있는 11은 삭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맨 처음 나오는 아이템은 삭제되기 때문에 그 어떤 값이 중복으로 있다면은 뒤에 있는 건 삭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실수하는 경우가 리무브라고 하면은 어떻게 착각하냐면은 내가 이 인자로 넘긴 값에 있는 원소들은 다 삭제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맨 앞에 있는 원소 하나만 삭제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익스펜드 같은 경우에서는 네. 그 원소를 이제 하나만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 인자로 리스트 자체를 받고요. S는 리스트예요. S는 리스트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리스트 7, 8을 받으면은 기존에 있던 1, 2, 3에 7, 8이 이렇게 추가되는 겁니다. 네. 얘는 뭐 추가될 때는 S의 길이만큼 시간 복잡도가 들겠죠.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아이템인 리스트 같은 경우인데요. 인 연산자가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있으면은 true, 없으면 false를 반응합니다. 이것도 코딩 테스트에 되게 많이 쓰여요. 인, 인 연산자, 리스트에는 인 연산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얘도 시간 복잡도가 ON이에요. 네. 활용,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그냥 찾는 거예요. 되게 효율적인 알고리즘 아니고 앞에서부터 하나씩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를 반응합니다. 리스트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맨 앞에 있는 원소를 삽입 삭제할 때는 리스트를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스트에서 맨 앞에 있는 원소를 삭제할 경우는요. 뒤에 있는 모든 원소가 카피 무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트 1, 2, 3 있는데 팝 제로를 하게 되면요. 이 뒤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하나씩 이렇게 땡겨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의 연산이 거의 ON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비효율적이고요. 그렇다면은 맨 앞에 있는 원소를 삭제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대안이 있냐? 하면은 덱을 사용합니다. 덱은 어, 그, 맨 앞에 있는 원소와 맨 뒤에 있는 원소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리스트가 이렇게 배열로 되어 있다면은 덱은 배열보다는 그 약간 그 링크드 리스트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앞에 있는 원소가 삭제되면요. 이 포인터만 이렇게 바꾸면 돼요. 보시면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1을 참조하고 있었는데 팝 레프트 하면은 가장 앞에 있는 원소를 삭제하는 거거든요. 팝 레프트랑 팝 제로랑 동일한 거예요. 팝 레프트를 하게 되면요. 뭐 카피 무브를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참조하고 있던 포인터가 그냥 얘를 이렇게 참조하는 겁니다. 얘는 뺀 앞을 참조하고 얘는 뺀 뒤를 참조하는데 뺀 앞을 참조하고 있던 포인터가 앞에 있는 원소가 삭제됐으니까 그 다음 원소를 참조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리스트처럼 카피 무브를 하지 않고 덱은 그냥 포인터만 하나만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빈번하게 원소를 탐색한다. 빈번하게 원소를 탐색한다. 이건 뭐냐면은 봅시다. 아까 인 같은 경우 있었죠. 네.
리스트에 어떤 원소가 있고요. 네, 그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체크하는 게 아니라 뭐 원소를 삽입할 때마다 한 번씩 체크하고 뭐 중간중간에 체크하고 이래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한 번 할 때마다 시간 복잡도가 ON이기 때문에 얘도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리스트는 배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은 앞에서부터 이렇게 순차 탐색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순차 탐색을 할 때마다 리스트의 사이즈만큼 탐색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겠죠. 그럴 경우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셋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셋. 셋은 그 해시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 셋 사용해도 좋고, 음, 딕셔너리도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뒤에 나온 딕셔너리도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딕셔너리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잠시만요. 셋보다는, 셋도 좋고, 딕셔너리도 좋고, 둘 다 좋고요. 이 강의에서는 딕셔너리를 설명할 거기 때문에 뒤에서 딕셔너리가 왜 이 원소를 탐색할 때 효율적인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이유가 해시 기반이기 때문에 해시 기반. 그러려면 이 해시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뒤에서 해시가 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셋이나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내가 그 가지고 있는 이 자료 구조에서 어떤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에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가 5, 1이고 리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매번 순차 탐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가 5n이 됩니다. 5n하고 5,1은 되게 성능 차이가 크다고 했죠. 네. 지금까지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생각보다 리스트 자체 설명하는 것도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강의를 한번 끊고 딕셔너리를 설명하겠습니다. 네. 리스트는 코딩 테스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꼭 제가 설명하는 내용 정도는 다 익히고 네, 코딩 테스트를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합격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